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11 파트 1에서는 저희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기본 모델을 가지고 앙상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배깅이라는 방법을 써갖고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는 그러한 기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파트 2,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스탱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스팅 기법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이 아다부스트라는 모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다부스트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팅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마이클 컨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컨즈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의 교수이면서 지금은 아마존의 머신러닝 자문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Thought on Hypothesis Boosting이라는 기사 아티클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부스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위크 러너라고 하는 예를 들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정확도가 50%를 갓 넘을 수 있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위크 러너를 가지고 합하게 되면, 이거를 부스팅하게 되면 강한 스트롱 러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스트롱 러너를 만들 수가 있겠냐라는 화두를 던졌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년 후에 로버트 샤피라라고 하는 교수가 Strengths of Weak Learnability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로버트 샤피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분야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기로는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낮은 위크 러너를 세트로 부스팅하게 되면 강한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trengths of Weak Learnability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사실은 실제 부스팅 모델을 구현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버트 샤피어 교수는 요아프 프로인트라는 동료하고 같이 1997년에 아다부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90년에 로버트 샤피어는 부스팅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나서 1997년에는 그의 동료인 요아프 프로인트하고 같이 실제로 부스팅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다부스트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그 AD라는 건 뭐냐면 어댑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응해 나가면서 부스팅한다라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데, 아다부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위크 러너라고 하는 스몰 hx가 있는데요. 러너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 모델인데, 이 학습 모델인 위크 러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상당히 정확도가 낮은, 정확도가 50%보다 약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는 위크 러너라고 하는데, 위크 러너를 특히 아다부스트에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디시전 스탬프라고 부릅니다. 이 디시전 스탬프 형태의 약한 모델을 부스팅해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스트롱 러너, 라지 HX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다부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식이 부스팅 모델을 설명하는 수학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어떤 뜻이냐면은 스몰 h라는 것은 뭐냐면 약한 학습 모델이 되는데, 약한 학습 모델에다가 적당한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n번 더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롱 러너, 즉 정확도가 매우 높은 스트롱 러너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특히 아다부스트에서는 이 약한 학습 모델을 어떤 걸 쓰냐면은 디시전 스탬프를 씁니다. 디시전 스탬프라는 건 뭐냐면
디시전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의사결정 노드에 특성값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죠. 특성값 하나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라벨을 맞추는 그러한 가장 최소 단위의 그 디시전 트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적당한 웨이트를 찾아내서 적당한 웨이트 곱하기 디시전 스탬프, 여기서는 의사결정 노드에는 x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x가 f1부터 f2, fn개의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특성에 어떤 거를 물어볼까, 어떤 거는 물어보는 그 디시전 스탬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요 웨이트가 어떤 게 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위크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위크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 디시전 스탬프를 찾느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웨이트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해야 될 것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n번 반복하게 되면, 이걸 모두 n번 반복해서 쭉 썸하게 되면 얘가 이 강한 학습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다부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는 특성이 몇 개죠? 총 4개가 있죠. F1, F2, F3, F4. 그래서 우리는 X라는 데이터에는 총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4, 4개의 특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두 번째 데이터가 되겠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특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특성값이 됩니다. 이 특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성에 대한 특성값이 되는 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럼은 라벨이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라벨이 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후보 디시전 스탬프는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정의 개수만큼. 그래서 F1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또는 F2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F3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F4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4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스팅을 해 나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각각에 대한 약한 학습 모델에 들어갈 디시전 스탬프는 과연 F1이라고 하는 특성을 쓰는 것이 좋은지, 또는 F2라고 하는 특성을 써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F3나 아니면 F4를 써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찾는 것이 일단 아다부스트에서의 해야 될 일이 되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F1이라고 하는 특성을 써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요 웨이트 가중치를 구하는 것도 아다부스트에서 계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장에서는, 물론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디시전 스탬프를 찾느냐라는 것하고 그랬을 때 이 디시전 스탬프에 대한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시전 스탬프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후보자 디시전 스탬프는 4개가 있었죠. F1부터 F4까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에러를 구합니다. 에러라는 건 뭐냐면 이 라벨을 얼만큼 잘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풀 스트럭처의 디시전 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성에 대해서 이 분기가 되는, 여기나 분기가 되는 것이 얼만큼 균질하냐 또는 비균질하냐로 우리가 에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F1을 물어봤을 때 나오는 F1을 물어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성 값을 가지고 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기가 되면 예를 들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하게 되면 균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데이터의 4개 중에서 플러스가 틀리건 마이너스 틀리건 틀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가 와야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에러가 될 테고,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에러는 2분의 1이 됩니다. 만약에 F2를 분기했을 때 F2라는 특성을 가지고 분기하게 되면 왼쪽에는 모두 플러스, 오른쪽에는 모두 마이너스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균질하게 되는 것이죠. 균질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4분의 0 해갖고 0이 됩니다. 조금 더 저희가 확장하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가 더 많단 말이죠. 더 많았을 때 어떤 특정을 물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라벨은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 하게 되면 이럴 때 에러가 얼마가 될까요? 이럴 때 에러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균질하기 때문에 다 맞춘 거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만약에 오른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플러스가 정답이라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하나가 틀린 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에러가 6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디시전 스탬프를 선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1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F2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F3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F4를 대입해보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균질도를 가지고 에러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에러가 가장 작은 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올 디시전 스탬프에 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F1이 선정이 되면 F1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만든 디시전 스탬프를 첫 번째 위크 모델, 첫 번째 H1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웨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있는 웨이트는 우리가 퍼포먼스 웨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웨이트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ln이라는 거는 내추럴 로그, 즉 자연 로그인데, 로그에다가 밑이 오일러 넘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연 로그에다가 1 마이너스 에러 나누기 에러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장 작은 에러를 기록한 디시전 스탬프가 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 웨이트 알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가 만들어낸 에러가 예를 들면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것은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2분의 1에 자연 로그에 1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4분의 1,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알파가 계산이 되고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약한 학습 모델에 대한 부스팅 모델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알파를 계산하는 걸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에러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큰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알파라고 하는 계산식은 2분의 1에 자연 로그에 1 마이너스 에러였단 말이에요. 이 곡선이 되는데, 결국 에러가 작게 되면 이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알파를 만듭니다.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 웨이트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작게 되면 그 작게 된 디시전 스탬프를 선정하고, 그 디시전 스탬프가 전체 수록 러너에 미치는 영향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퍼포먼스 웨이트라고 하는 알파를 계산하는 이 공식은 아다부스트를 만들었던 요하프 프론드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샤피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수학적인 기반으로 유도된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스팅 과정에서 H1, H2, H3를 얘를 이 부스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들이 만들어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한 이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유도된 것이 바로 이 공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세한 유도 과정은 이 강의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퍼포먼스 웨이트라는 것은 경험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최적화 과정, 즉 부스팅 과정에서 만들어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유도된 공식이다. 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다보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 디스전 스탬프를 만들고 그다음 웨이트를 찾아서 더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정확도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다부스트에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첫 번째 H1 모델이 첫 번째 약한 모델이 결정이 되면 첫 번째 약한 모델이 가장 잘 틀리는 데이터에 대한 추출 빈도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잘 틀리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유사해요. 그래서 H1이라는 모델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H1 모델이 자주 틀렸던 데이터의 추출 빈도수는 높이고 잘 맞추는 거에 대한 데이터의 추출 빈도수는 줄여서 틀리는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다부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약한 학습 모델은 H1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잘 틀리는 문제를 더 많이 추출해서 더 많이 샘플링해서 H2에 대입하게 되면 H2는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한 학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H3도 H2가 많이 틀린 문제를 더 많이 추출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다부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아다부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성이 두 개가 있고요. F1, F2.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벨이 되겠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BTS 팬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BTS 팬이냐 아니냐를 조사한 데이터 셋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성별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범주형 데이터가 됩니다. 남성이라는 범주, 여성이라는 범주. 근데 나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면 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나이라는 특성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세한 거는 저희가 XGBoost라고 하는 파트 3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범주형 데이터는 저희가 분기를 할 때 이 범주에 따라서 분기하면 되니까 쉬운데, 만약에 나이에 대해서 분기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스플리트 포인트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플릿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쭉 연속형 데이터에서 어느 기준으로 잘라서 우리가 분기를 하느냐, 이런 요 기준을 찾는 것이죠. 특히 아다부스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카르트라고 하는 트리 모양을 따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디시전 스탬프라는 것이 이 이진 분기가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나이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형인 경우에는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어느 기점으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이 스플리트 포인트를 찾는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스플리트 포인트를 찾는 기준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엔트로피 또는 지니 인덱스, 이 균질성을 가장 최대로 하는, 즉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고 또는 지니 인덱스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점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찾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보고 나서 가장 이 엔트로피하고 지니 인덱스가 최소가 되는 그 점을 우리는 분기점으로 찾는 것이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특성이 두 개다. 이 범주형 데이터인 성별, 그 다음에 연속형인 나이, 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TS 팬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라벨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아다부스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발생 빈도수를 초기화합니다. 이 발생 빈도수라는 건 뭐냐면 트리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이 샘플링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초기화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발생 빈도수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씩 만듭니다. 즉 평균 내서 만드는 것이죠. M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 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발생 빈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균등하게 데이터를 가져가다가 우리가 트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발생 빈도수, 초기화된 발생 빈도수를 가지고 그 디시전 스탬프를 만드는데 어떤 디시전 스탬프가 첫 번째 H1 모델로서 적당할까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성별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특성이 많이 더 있다면 그 특성만큼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디시전 스탬프의 에러를 계산합니다. 성별인 경우에는 남성, 여성으로 나뉘고요. 이 남성인 경우에는 BTS 팬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BTS 팬 아닌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예스가 한 명, 노가 두 명. 여성인 경우에는 모두 BTS 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이 균질하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에는 BTS 팬이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고, 남성인 경우에는 BTS 팬이 아닌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틀린 것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요 하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분의 틀린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에러는 5분의 1이 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나이를 하게 되면 나이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나이를 딱 스플릿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피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지니 인덱스를 계산해서 최소화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30대로 선정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30대보다 이하인 경우에, 그다음에 30대보다 이상인 경우에를 보게 되면 이 30대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BTS 팬이 2명, 그다음 BTS 팬이 아닌 사람이 1명.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BTS 팬이 1명, BTS 팬이 아닌 사람이 1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BTS 팬이 아닌 것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BTS 팬이 맞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 하나씩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2개가 되고 틀린 것이 2개가 되고 전체 개수는 5기 때문에 에러는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선정해야 될 약한 학습 모델은 뭐가 될까요? 에러가 작은 것이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H1은 요 디시전 스탬프가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결정된 디시전 스탬프를 가지고 뭘 구하냐면 성능 가중치, 퍼포먼스 웨이트를 구하겠죠. 이 성능 가중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에러가 얼마였죠? 5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에 ln의 1-5분의 1 나누기 5분의 1 이 계산이 되면 첫 번째 위크 모델에다가 성능 가중치, 여기 나와 있는 성능 가중치 알파1 곱하기 H1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다부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시킵니다. 일종의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H1이 자주 틀린 데이터에 대한 것은 발생 빈도수를 높이고요. H1이 잘 맞춘 거에 대해서는 발생 빈도수를 낮춥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정될 수 있는 약한 모델은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디시전 스탬프를 찾아서 역시 에러가 작은 것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발생 빈도수를 조정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스텝 4가 되겠습니다. 그 스텝 4는 이 발생 빈도수는 앞서서 결정된 발생 빈도수에다가 요거를 곱해줘요. 요거는 다름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엑스포넨셜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성능 가중치 곱하기 y라는 라벨 h1에서의 약한 모델의 예측값 이게 되겠죠. 이 뜻은 뭐냐면 엑스포넨셜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낮아지게 되고 이 플러스가 되어 높아지게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만약에 H1이 맞췄다라는 건 뭐가 될까요? 맞췄다는 거는 라벨하고 이거의 부호가 같은 뜻이에요. 얘가 맞췄다라는 것은. 그래서 맞췄다라는 것은 이거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맞춘 거에 대한 요 값이 작아지겠죠.
반면에 이게 틀렸다라는 건 뭐가 될까요? H1이라 약한 모델이 틀렸다. 이 틀렸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틀린 거에 대한 요 엑스포넨셜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면 앞서 설정된 빈도수에다가 우리가 보정을 할 텐데 이 맞췄을 때는 이 보정값이 작아지는 걸 곱해서 낮추고 틀렸을 때는 앞서 있던 발생 빈도수 곱하기 보정값이 커지기 때문에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G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이 정규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앞서 있던 D, 여기 바로 D1이죠. 앞서 있었던 발생 빈도수에다가 H1이 만들어낸 H1 약한 모델이 자주 틀리는 문제는 이거에 대한 빈도수를 높이고 얘가 맞춤 문제는 발생 빈도수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업데이트가 바로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교화한 노멀라이즈한 것이 바로 발생 빈도수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발생 빈도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한 숫자를 돌려봐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랜덤한 감마를 돌린 다음에 이 감마가 얘보다 작으면 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면은 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에 있으면 얘를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발생 빈도수가 커지게 되면 이 자신이 선택될 수 있는 랜덤한 넘버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레인지가 커지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데이터가 자주 선택이든 더 많이 선택이 돼서 여기 디시전 스탬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보정된 데이터는 뭐냐면 자주 틀리는 문제에 조금 더 어댑티브된 그러한 두 번째 약한 모델이 선정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성별이라는 디시전 스탬프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완된 데이터를 가지고는 나이라고 하는 디시전 스탬프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스텝 2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걸 가지고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고 나서 에러를 비교하고 그 중에서 작은 에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약한 모델이 선정이 되고, 이걸 가지고 여기 나온 에러를 가지고 성능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 성능 가중치를 가지고 다시 이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스텝 2가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언제까지 하냐면 이 디시전 스탬프의 개수, 즉 부스팅의 개수를 사람이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러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강한 학습 모델은 t가 1부터 n까지 알파 t 곱하기 ht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강한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다부스의 기본적인 구현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엑셀을 사용해서 각각의 숫자들을 계산해 가면서 아다부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스팅 모델은 H라는 것은 약한 학습 모델을 누적해 가는데 여기에 성능 가중치를 곱해 나가죠. 알파 i, hi를 저희가 누적해 간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알파 1, h1, 알파 2, h2 점점점 해갖고 알파 n, hn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씩 구해 나가면 되는데, 이 아다부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얘를 구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것이죠.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크 모델 만들고 위크 모델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다부스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그 디시전 스탬프를 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 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위크 모델이 생기게 되면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보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과정은 같아요. 앞에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성능 가중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얘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보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죠. 수정을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하는 과정은 앞서 벌어졌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다부스트를 구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디시전 스탬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성능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말미암아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 요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스텝들은 앞에서 했던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n번 반복하게 되면 이것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확도 높은 강한 학습 모델이 생기는 것이죠. 요거를 한번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리하게 되면은 아다부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은 알파하고 h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보정을 합니다. 이 보정한다는 건 뭐냐면 틀린 데이터는 더 많이 추출해서 학습을 더 많이 시키고, 맞힌 데이터는 추출되는 빈도수를 줄여갖고 이 학습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정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발생 빈도수라는 것이에요. 이 발생 빈도수가 이 보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생 빈도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데이터를 보정할 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즉 그 틀린 데이터는 더 많이 추출해 갖고 이 학습 모델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수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은 확률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보정하게 되면 이 보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알파하고 h를 구하는 과정은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h 모델을 가지고 다시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셋을 보정을 합니다. 이 보정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빈도수를 바꾸는 것이죠. 자,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아다부스트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첫 번째, 그럼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발생 빈도수는 똑같이 합니다. 전체 데이터분의 1로 해갖고 초기의 발생 빈도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값은 n분의 1로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다음 약한 모델이 참조할 때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알파하고 h를 만들 수가 있어요. h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약한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지금 이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성별인 경우, 남성인 경우에는 이 BTS 팬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답이라 약속을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그 BTS 팬이가 맞다라는 것을 정답이라고 약속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 BTS 팬이 맞다라는 오류가 하나가 있죠. 만약에 나이를 가지고 디시전 스탬프를 만든다 하게 되면 이 30대라는 것을 스플리팅 포인트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대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BTS 팬이 맞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30대보다 많다라는 경우에는 BTS 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약속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각각 오류가 2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디시전 스탬프의 에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데이터분의 틀린 횟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에러는 5분의 1이 되고요. 성별에 대한 디시전 스탬프에 대한 에러는 5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를 가지고 디시전 스탬프를 만들었을 때의 에러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디시전 스탬프가 좋으냐라는 것은 에러가 작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던 H1은 성별을 가지고 만들었던 디시전 스탬프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H1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H1에 대한 성능 가중치를 구합니다. 이 성능 가중치는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 자연 로그가 되겠죠. 자연 로그 1-에러 나누기 에러 하게 되면 에러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성능 가중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0.69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약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성능 가중치도 계산했어요. 알파도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H1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음번에 데이터를 우리가 보정하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틀린 데이터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정하고 맞힌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발생 빈도수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을 쓰냐면 앞서 있던 발생 빈도수에다가 이 값을 곱해줘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이것을 확대해 보게 되면 엑스포넨셜 성능 가중치 곱하기 y h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약한 모델이 맞춘 거하고 그다음에 라벨이 같다면 맞춘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사인이 될 테고 그다음에 약한 모델이 하고 그다음에 라벨이 다르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들어가게 되면 맞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틀린 경우, 이 틀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경우에는 전체적인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맞춘 거에 대한 값은 숫자를 작게 하고 이 틀린 거에 대한 숫자를 높임으로 해갖고 이 발생 빈도수의 값을 보정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이 g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노멀라이즈하는 정규화하는 그러한 정규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발생 빈도수 부호를 보게 되면 이건 다름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해서 H1이라고 하는 약한 모델이 맞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경우에는 플러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 발생 빈도수 업데이트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있던 발생 빈도수, 여기 바로 D가 되겠죠. 앞서 있었던 발생 빈도수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성능 가중치 곱하기 부호 하는 것이 바로 이 값이 됩니다. 모든 값들은 앞서 있었던 발생 빈도수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성능 가중치 곱하기 부호 하는 것이 바로 이 값이 돼요. 그러면 이 값 자세히 보게 되면 모두 합하게 되면 1.7이 되잖아요. 즉 이거를 이 정규화 해준 것이 바로 오른쪽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만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x1이라는 데이터고 두 번째는 x2 세 번째는 x3, 그래서 x5가 있다고 치게 되면 x1이라는 데이터가 다음번에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5.9%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5라는 것은 다음번에 데이터를 보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보정할 때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23.5%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보정하느냐? 최종 추출 확률을 계산해줘요. 이건 어떤 거냐면
0과 0.059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랜덤하게 숫자를 돌려갖고 랜덤한 숫자를 1과 0 사이에 하게 되면 랜덤한 숫자 R을 뽑은 다음에 R이 만약에 0.05보다 작게 되면 X1이라는 데이터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랜덤한 숫자가 요 사이에 있으면 X3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으면은 X5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5번을 시행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어요. X3가 한 번, X4가 두 번, 그 다음에 X5가 두 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발생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H1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것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5개를 만들게 되면 X1이라는 것은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선택될 수 확률이 줄게 돼 있어요. 틀린 데이터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 이러한 데이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특성값은 원래 있던 값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발생 빈도수를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여기를 가져가서 다음번에 데이터를 보정할 때 여기에 있는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X3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X4가 두 개가 있고 X5가 두 개가 있는 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뭘 구하느냐? 다시 알파2하고 H2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H2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특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별에 대한 디스턴스 스탬프를 구하고 나이에 대한 디스턴스 스탬프를 구해갖고 마찬가지로 에러를 구해요. 에러를 구한 다음에 이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그 디스턴스 스탬프의 에러를 구한 다음에 에러가 작은 그 디스턴스 스탬프를 두 번째 위크 모델로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낸 에러가 있겠죠. 그 에러를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H2가 만들어내는 성능 가중치 알파2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올까요?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있었던 발생 빈도수는 여기서 계산된 발생 빈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0.235가 될 것입니다. 0.235라는 발생 빈도수에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맞춘 거는 플러스가 되고 틀린 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성능 가중치는 앞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 발생 빈도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발생 빈도수가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5개의 데이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그때는 X3가 한 번 나오고 X4가 뭐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나올 수가 있고 X5가 한 번 나오고 이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특성값은 원래 있던 값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 빈도수가 여기서 업데이트된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다시 뭘 구하냐면 H3를 구하고 알파3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n번 하게 되면 최종적인 이 아다 부스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제 엑셀을 써갖고 아다 부스트를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 1997년에 발표된 아다 부스트는 최초의 그 부스팅 모델이기도 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증명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부스트라는 것은 2003년에 이 응용 수학의 일종의 오스카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괴델상을 받았어요. 괴델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괴델 어워드를 요하프 프론드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샤피어라는 사람이 아다부스트에 대한 업적으로 괴델상을 수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